그렇지. 자가 피팅을 하려면 적어도 라이더의 내 체형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프레임의 지오메트리를 알아야 되고 클리시주의 포지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자가 피팅을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 돼요. 제가 혼자서 피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정확하지는 않죠. 이걸 수치화할 수가 없으니까. 자가 피팅을 추천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자가 피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99%의 라이더들은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전거를 빨리 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전거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2.5mm 단위로 생산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행 효율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얘기하는 스포츠인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되게 무관심해요. 그래서 자가 피팅을 하고 싶어도 자꾸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몸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나는 측만증이 있어.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 측만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가 피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네.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라이딩을 하는데 난 언덕을 좋아해요. 언덕을 타고 싶어. 언덕만 잘 타고 싶어. 극단적으로. 그럼 자가 피팅을 하려고 하면 언덕을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파츠들이 어떤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다 라고 하면 그 최선을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가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나의 체형. 내 체형을 어떻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냐? 네. 저랑 똑같은 키에 똑같은 다리 길이를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허벅지가 긴 사람이 있을 거고 허벅지가 짧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키는 작은데 팔다리가 엄청 길어요. 진혁 씨 키 몇이에요? 181입니다. 181이죠. 저랑 등 대고 네. 등 맞대고 네. 팔 이렇게 한번 뻗어볼게요. 양쪽 다. 우와, 제가 팔 더 길어요. 제가 더 길죠? 네. 저 팔다리가 엄청 길어요. 진짜 기네요. 키가 171이에요. 원래 근데 이거 받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거 예, 자기 키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 키라고 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뻗으면 178 정도 나와요. 다리 길이도 거의 170, 보통의 177 정도 되는 분들의 인심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자전거를 구매할 때 뭐라고 구매해요? 키가 몇이면 이거 타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심 정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통계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2.5mm 그 다음에 0.1도의 각도를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주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포지션으로 주행하는 이 로드바이크가 그렇게 간단하게 맞춰질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결론은 피팅은 받자. 원래 원칙적으로 피팅을 받기 전에 네. 사이즈 측정을 저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허벅지가 짧은 사람이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밟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허벅지가 긴 사람이 12시서부터 페달링을 하고 싶으면 체중이 더 뒤로 와야 되겠네요. 그럼 스텝의 길이는 더 짧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가 피팅을 하려고 하면 일단 내 체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체형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허벅지가 긴 사람은 시티브 앵글 각도가 뒤로 와 있는 자전거를 선택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당기는 힘은 밟는 힘보다 강하지 않으니까. 잘 밟아주려고 하면 좀 더 이른 타이밍에 밟히고 싶다라고 하면 요 프레임의 선택지가 시티브 앵글이 뒤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구간은 여기에요. 탑 튜브가 기준이 아니라 시티브 앵글 각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탑튜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얘는 서포트예요. 상체는 서포트입니다. 동력을 전달하는 이 구간이 첫 번째 우선 돼야 되는 기준점이에요. 여기에서 C포스트를 제로 옵셋을 쓸 거야? 아니면 셋백을 쓸 거야? 셋백이 몇 미리로 갈 거야? 여기에 따라서 페달링이 완전히 다른 페달링이 나오는 거죠. 타이밍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피팅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가 피팅은 안 하는 거예요. 알면 네. 할수록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전거가 알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피팅 막 이렇게 커뮤니티 보면 아유 뭐 나는 키가 몇인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피팅 받으세요. 그냥 막 10만 원, 뭐 보통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피팅. 그 돈으로 아까워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네. 왜? 이 자전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 사람이 10만 원 아까워해? 그거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는 3만 원, 그 10만 원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서 로드바이크를 선택을 해서 타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피터에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조언들은 10만 원이란 돈, 그리고 그 이상의 돈이 절대 결코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돈이 아깝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피터가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일단 나는 어디가 불편해서 피팅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면 돼 라는 심리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아, 이 집은 피팅을 잘 못해 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피터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통증을 낫게 해주는 의사가 아니에요.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타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해서 찾아주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죠. 의사도 못 고치는 걸 피터가 어떻게 고칩니까? 의사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전거를 처음 구매할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소유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갖고 싶은 브랜드가 있어요. 난 이걸 꼭 타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걸 타는 게 맞죠. 그럼 그 프레임을 선택을 했으면 나머지 파츠라도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를 조금 더 열어두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자전거를 완성차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완성차로 구매를 하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추천을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이렇게 드래곤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씩 모아서 하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되게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죠. 부담이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베스트는 제조사에서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피팅했던 내용들을 가져다 주면 이대로 맞춰서 커스텀을 해서 출고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정말 꿈에 가장 이상적이에요. 와. 정말 꿈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제조사가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사실상 사이즈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색깔만 커스텀. 아니요. 이런 이 파츠들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네, 트랙이 확실히 좋은 브랜드네요. 네, 전 그런- 트랙 자전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에어로 타입의 자전거, 일체형에 있는 자전거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게 아쉬운 부분이 맞아요. 있는 거라 그렇게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커스텀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런 먼저 과정을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일단 샵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그리고 자전거를 판매하는 제조사들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훨씬 더 다양한 포지션으로 이제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돼요.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갖고 또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순환이 될 거라고 봐요.
아 에어로 자전거는 이런 타입의 이런 페달링에 이런 타입으로 저기 주행을 하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아 다른 것도 궁금해. 다른 포지션의 자전거도 한번 타볼까? 라는 심리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똑똑할수록 저는 판매도 촉진이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단순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똑똑하게 그 다음에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판매자들이 좀 그걸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자전거 문화를 그리고 좀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봐요. 아무튼 자가 피팅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네. 혜연 씨는 아니 어떡하죠? 자전거가 잘 안 맞는데 저희가 파츠를 판매를 안 해요. 파츠 판매하면 이거 팔려고 또 안 맞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오해 소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판매를 안 하는데 이럴 때 되게 안타깝고 지금은 뭐예요? 제로 옵셋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일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제로 옵셋이라고 얘기해요. 옵셋이 없다라는 거고 얘를 보면 네. 얘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아. 이렇게 뒤로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체중을 조금 더 뒤에 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포지션의 10포스트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더 뒤로 가 있는 10포스트로 그래서 제가 저기다 명시했던 게 셋백 20mm 20mm 더 뒤로 가 있는 10포스트를 장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거기에 있는 거죠.